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로보투즈입니다. 오늘 주가 6.6% 거래량은 전날보다 이제 2배 정도 나와줬고요.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또 기술주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로보티즈한테 필요했던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나 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진짜 뭐 전날에 이제 관세 이야기 나오고 협상 나오고 실망 한번 하고 또 정책 뭐 세제 개편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실망감이 결국에는 시장의 그 급락, 투매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이슈들은 어쨌든 이번 주에 좀 빠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막아줘야 되는 가격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다. 전날부터 명확하게 이제 숫자와 색깔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죠. 로보티즈는 결국 이 73,900원, 74,000원 이 영역만 벗어나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캔들과 지금 뒤에 있는 캔들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막아주면 우리가 뭐 지금 주가에 대한 우려감을 당장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기술주 쪽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제부터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같은 섹터는 더더욱 이런 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로봇은요, 로보티즈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다 할 결과물, 실적이나 뭐 흑자에 대한 기대감 이걸 강하게 형성시켜 놓은 그 상장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두로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기업을 끼고 뭐 이름 앞에 뭐 두산을 달고 있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로보티즈가 어쨌든 간에 가장 높아요. 로보티즈가 단기간에 이 로봇의 대장주를 차지할 수 있던 그 첫 번째 베이스는 실적입니다. 5월 14일이에요. 이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로봇이 뭐 이런저런 기대감도 있고 뭐 이게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이제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저런 것들이 다양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로보티즈의 첫 번째 트리거는요. 어쨌든 간에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실적이 또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내일은 진짜 실적에 대한 그 반응도 이게 저는 좀 클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또 기술주 쪽으로 돈들이 한번 쫙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익히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머금고 발표에 나설 겁니다. 로보티즈한테 그런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지금 다른 로봇주들은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 가격을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로보티즈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다른 애들이 다 저항 라인 아래에서 혹은 뭐 추세 하단에서 지금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라고 해봤자 어제 오늘 이틀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바이오가 주도했고 오늘은 2차전지가 주도했습니다. 로봇은 이럴 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양봉만 보여줘도 돼요. 결국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이려면 로보티즈가 먼저 변동성을 가져가야 되고요. 만약에 로보티즈가 급락이 나는 다른 로봇 종목들이 전부 다 양봉을 보여준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주가는 흔들 만큼 저는 흔들었다라고 봅니다. 앞구간이랑 똑같은 패턴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고 앞구간과 차이점은요. 아래쪽에서는 한 번 가격을 이탈시키고 주가를 흔들었지만 지금은 한 번 이탈,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고 한 번 더 이탈시켰다라는 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죠. 다만 로보티즈의 실적은 결국 이제 올해 25년, 1년 이 기준을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대감을 저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실적 또 물론 뭐 숫자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이 로보티즈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나오느냐. 단순하게 마이너스 뭐 5억이 나오고 플러스 10억이 나오고 이 숫자가 중요했던 거는 앞구간이었죠. 이제 하반기로 들어온 이상 결국 하반기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얼마나 이제 그 실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할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보티즈의 주가가 뭐 리포트도 중간중간에 근근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전부터 실적 이야기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을 머금고 있지만 지금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물려가지고 결국에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로 자금이 더 편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 구도 안에서 로보티즈는 최대한의 수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당분간은 뭐 시장의 눈치를 좀 보긴 하겠지만 이미 8만원이라는 가격 위에다가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놨고요. 우리가
3분기로 넘어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포커스에 맞췄던 가격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라운드 피겨 10만원. 앞에 있는 이 고점 라인이 94,900원을 찍고 그 뒤에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뭐 10만원 정도는 좀 쉽게 찍어주지 않겠냐 하는 관점으로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로보티즈한테는 둘 다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부터가 또 재미있는 시장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뭐 키움 매도, 개인 매도 우위도 보여줬고요. 지금 수급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는 로보티즈는요, 급등을 만들고 횡보를 시킬 때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격으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나와줬거든요. 이번에도 그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한 달 기준으로 옆에 숫자들이 찍히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기관 쪽의 매수 우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왔던 개인 매수 물량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아요. 이번 턴에 워낙에 또 조정이 길게 나오고 지루하게 나오고 이게 좀 이어지는, 그러니까 늘어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간에 개인 매수 유입된 구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수량 자체는 대부분 다 소화하기에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는 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요. 지금 시장 내가 하루에 얼마나 좀 중요한 이슈를 잘 체크하느냐, 혹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확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저희 텔레그램 활용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거고요. 3분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성적이 많이 갈릴 수 있는 시기다. 가장 중요해요. 2분기에 내가 그냥 뭐 장중에 뭐 휴대폰 게임을 했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3분기는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많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토대로 대응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